안녕하세요. 김명국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마에 굴곡이 있다. 즉 이마가 약간 울퉁불퉁하다. 눈 위에 보습뼈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쪽이 꺼지거나,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관자놀이 쪽이 꺼지거나, 이마 주변이 꺼져 있을 때, 그래서 어딘가는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일단 이마에 굴곡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 같으면 그래, 오래가는 필러를 맞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또는 반영구 필러라고 불리는 필러를 주사하면 이게 되게 오래 가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 칼슘 필러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는 뼈의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런 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영어에서도 이게 반영구라는 말을 쓰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구 필러입니다. 영구히 가죠. 그래서 이 필러가 녹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고요. 요즘에는 흔히들 콜라겐 재생 필러라고 부르는 어떤 필러 비슷한, 필러라고도 불리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런 주사를 맞으면 이게 주변의 조직을 끌어들여서 조직을 채우는 필러 비슷한 역할을 하는 땡땡땡땡 주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녹지 않는 필러입니다. 이 녹지 않는 필러, 반영구 필러, 영구 필러, 그 다음에 콜라겐 재생 주사, 주변의 조직을 끌어들여서 필러 역할을 하는 필러, 이런 것들을 이마나 관자놀이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제거 수술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이마에 실리콘을 넣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 모양 자체로는 실제로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이게 8, 9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너도 나도 여기에 실리콘을 넣었어요. 그래서 강남 횡단보도 이마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해요. 강남 횡단보도에 보면 다 이렇게 수술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자기처럼 반질반질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왜 안 하느냐. 성형수술을 하면 부작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형외과 수술의 부작용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마 실리콘 수술은 결국 빼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피나 물이 차서 결국은 빼더라. 그래서 이걸 한평생 갖고 잘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이식 어떨까?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방이식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적용이 되냐면, 나는 일단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고, 수술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위에도 지방이식을 맞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자주 다니는 성격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좀 통통한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고, 피부는 약간 두꺼울수록 좀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방 이식을 하면 되는데, 만약 한다면 보통은 2번 하죠. 저는 2번째에도 분명히 바로 채취해서 쓰거든요. 이게 마케팅 용어로 생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냉동된 지방을 쓸 수 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바로 채취한 지방보다 절대로 좋을 수는 없어요. 이미 3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 데이터에서도 그게 생착률이 떨어져 가는 거지, 더 좋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힘들지만 생지방을 사용합니다. 생지방을 사용하는 저도 어떤 단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 똑같이 영구 필러나 콜라겐 재생 필러처럼 제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오버해서 많이 넣으면 너무 볼록해요. 그러면 이마 거상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굉장히 복잡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엣지 있는 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코라면 어떤 사람은 약간 자연스러운 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약간은 수술한 듯이 팍 올라와 있는 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이라는 게, 미세 자가지방 이식은 지방을 원심분리로 한번
걸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작은 알갱이로 부셔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나오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밀가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이 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이걸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친구가 실리콘 한 것 같은 이 말 하고 싶다. 또는 나는 그래도 이 선보다는 좀 더 엣지 있는 선을 원한다. 그러면 그분은 지방 이식을 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제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해야지. 하고 나서 난 지방 이식 하는 쪽이 아니었네요. 그럼 이미 배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통 할 수 있는 걸로는 보통은 이마에 지방 이식은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마에 필러도 저 합니다. 대신에 녹는 필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녹는 필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주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필러 주사기 자체를 여기에 제 이마를 좀 못났지만 드러낸다면 이렇게 한 20군데쯤 이렇게 찔러서 주사를 놓은 다음에 몰딩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두드린 망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두들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몰딩이라고 해서 이게 과하게 눌러주는 조작 자체를 요즘에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염증이나 뭐 지속 시간이 짧아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몰딩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이렇게 맞은 경우에 울퉁불퉁하게 되었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왜 성형외과에서 또는 피부과에서 또는 뭐 기타 의원에서 이렇게 많이 놔주느냐? 이 방법이 엄청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로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캐뉼라라고 하는 작은 관에 이 필러를 넣어서 한 층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때로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될 정도로 약간 뭐 수술실에서 해요. 시술보다는 크고 그리고 멍도 좀 많이 들고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절대로라는 없겠죠. 제 평생을 기준으로는 울퉁불퉁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대부분은 저 캐뉼라라는 걸 이용해서 한층 깔아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간혹 저도 굴곡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도 필러를 직접 주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분이 원하는 게 너무 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막 도자기처럼 빵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때, 그럴 때 좀 고급이지만 아주 부드러운 필러를 이용해서 이마 라인을 잡아줍니다. 관자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관자놀이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관자놀이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관자놀이 필러는 좀 미용적인 것도 있겠지만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 게, 관자놀이에 있는, 관자놀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마의 바로 옆선. 여기가 필러를 조금 잘못 주사한다거나 또는 영구 또는 반영구 필러 같은 걸 주사하면 아주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막 걸려서 맨날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자놀이에 필러를 할 때는 제발 안 녹는 필러 사용하지 말고 콜라겐 재생이라고 불리는 뭐 주변의 조직을 끌어들이는 그런 필러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두통이란 문제가 생기면 이거 녹여야 하니까 좀 잘 녹는 필러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의사나 시술자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2021년 기준 저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마에 만약 실리콘을 넣는 수술을 했다고 하면 물이나 피가 한두 번 찼다고 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빼야 되니까 빼시고, 나중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녹는 필러 같은 시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